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돈 모을 때까지 애 봐주실 테니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지만, 와이프가 곧 죽어도 학가는 싫다고 해서 주택 투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와이프는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잠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져 상사에게 갈굼을 많이 당해 눈치가 보인다며 사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잔업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하니 젊을 때 체력이라도 될 때 많이 벌자였던 것 같네요. 몸은 힘들어도 매일이 기다려지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신축된 LH 아파트 25평에 당첨되고 생전 처음 내 집이라는 걸 가져보며 희망에 가득 찼었죠. 비록 임대 아파트였지만 이제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생활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슬슬 아이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니 정말 돈 들어갈 곳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출산비며 조리원비, 아이용품 등등. 임신한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돈 생각에 옆에 많이 못 있어주고 미친 듯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출산 후부터 정말 헬이더군요. 육아를 도와주신다며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사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도 생각하라는 둥,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둥, 끝이 없는 잔소리가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의 남편 형님께서 솔직히 능력이 되십니다. 틈만 나면 형님이 뭘 해줬네, 뭐 해준다 했네, 용돈을 얼마 받았네 하며 비교를 하셨어요. 와이프에게 너무 힘들다고 장모님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이가 조금만 클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돌 지나고 장모님은 가셨고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복직 생각도 없어 보여서 그때는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인데 잔업을 매일 2시간씩 해서 집에 오면 10시 가까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와이프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은 난리법석이고 애도 씻기지 않고 있습니다. 애 어린이집 보내고 대체 뭐 하냐고 물으니 다른 집들도 다 이렇다며 집이 좁아서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능력도 없는데 대출받아 50평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손목이 다 나가서 청소하기 힘들다는 말에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다이슨 청소기도 사줬습니다. 유선이라 힘들대서 무선 청소기도 사줬고 스팀 청소기도 2대나 있습니다. 내가 주말에 대청소할 테니 힘들면 걸레도 하지 말고 자는 방이랑 거실이랑 주방만 청소기 돌리고 눈에 띄게 더러운 데만 물티슈로 닦으라 하니 알았다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서 진짜 쉬고 싶은데 집은 난장판이고 하루는 바닥에 먹다 엎은 커피도 그대로 있길래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이런 것도 안 당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다고 애 보는 집이 다 이런 거지. 네가 애 보는데 도와주길 하냐고. 네가 애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면서 다른 집 아빠들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육아도 도와준다며. 자신은 남편 도움도 못 받고 혼자 독박육아 하는데 집 좀 어질러져 있는 게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죠. 저도 그래서 애 어린이집 9시간을 가 있는 동안 대체 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다른 집 남편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애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라도 해주면 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일찍 들어와서 육아 도와줄 수 있다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네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이 안 되는 지병으로 쓰러지셔서 자식들끼리 한 집에서 300씩 병원비랑 수술비 내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해서 300만 원만 달랬더니 돈이 어딨냐고 한 푼도 없다고 네가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그러냐. 매달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 솔직히 신혼 때부터 죽어라 일하면서 320씩 줬고 이사 후에는 400씩 줬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빵 조각이나 시리얼이나 과일 먹고 출근하고 점심도 저녁도 회사에서 다 먹습니다.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이랑 공부방만 다니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고정 지출비가 대출 월 100만 원 정도에 아내랑 저 통신요금 10만 원 정도, 달마다 다르지만 전기세 및 공과금 20만 원 안팎에 아내랑 저 아이 보험 및 실비 30만 원입니다. 저 담배도 술도 안 합니다.
제 용돈은 교통비 포함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0만 원 가량이 남는데 그걸 다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몇 년 동안 2, 30만 원씩도 저금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이사 전에는 대출도 없었고요. 알고 보니 처가에는 알게 모르게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처가에 줬더군요. 당장 처가에 가서 대출 받은 거 받아오고 아버지 수술비하게 300만 원도 구해오랬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진짜 여지껏 내가 뭐 하고 산 건가 맥이 풀리고 이 여자한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너 믿고는 우리 가정 밑도 끝도 없으니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 내가 하고 장도 필요한 것도 내가 다 봐주겠다고 매일 나가서 5, 6천 원씩 하는 커피 사 먹는 것도 줄이고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음식 시켜 먹는 거 줄이고 집에서 밥 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출비 절대 못 갚아주니까 처가에 가서 받아오든 네가 일해서 갚으라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그래서 알바 천국 보여줬습니다. 식당에 주방 참모도 구하고 마트 캐셔도 구하고 일자리 차고 넘쳤다고 하니 주방 참모나 마트 캐셔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어쩌냐면서요. 네가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등하원 도우미 고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결국 그달부터 제가 돈 관리했고 와이프 대출금 안 갚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전화 왔더군요. 바로 처가에 전화해서 따님이 대출받아서 해드린 거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갚아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알겠다며 화내시곤 정말 갚아주셨더군요. 그 이후로 1년간을 지옥같이 보냈네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와이프랑 마주치기 싫어 와이프 잘 때 나와 와이프 자면 들어갔습니다. 통화도 서로 볼 일 있을 때만 했고 각자 서로의 집에도 전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와이프가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더군요. 저는 그러자 했습니다. 나도 너무 지옥 같고 지쳤다고 그만하자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기로 했더니 애 양육비 얘기를 하더군요. 한 달에 200씩 달라고요. 그래서 애 내가 키울 테니 네가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지금 놀고 있고 애는 엄마가 보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애가 어린이집 가서 아침부터 있다 오는데 대체 무슨 애 양육비가 그렇게 나가냐고 집에서 노는 이혼한 전처한테 월 200씩 따박따박 갖다 바치는 호구는 되기 싫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양육비 30씩 받으면서 애 데려가던가 애 키울 자신 없음 너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재산 청구를 하더라고요. 대체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지. 결혼할 때 혼전 임신이란 이유로 혼수 하나 안 해왔고 임대주택부터 이사한 집까지 모두 다 제 돈이었습니다. 근데도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집값의 절반이 대출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끝까지 돈을 요구했고 결국 와이프한테 3천만 원 주고 이혼했습니다.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애엄마고 다시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 테니까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현재 저는 일자리를 옮겨 9시부터 7시까지 일합니다. 제가 아침에 애 준비해서 어린이집 바래다 주면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원생 어머니께 부탁해 제가 일 끝나고 데리러 갈 때까지 저녁 먹여주시고 2시간 데리고 있어줍니다. 제가 달에 50만 원씩 드리고요. 애기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씻고 동화책 읽어주고 재웁니다. 아이 자면 나와서 밀린 설거지랑 집안일 하고 저도 폰게임 좀 하다 애 옆에 가서 잡니다. 주말에는 제 사정 아셔서 가끔 나들이 가실 때 저희 아들도 데려가 주시고 여동생 부부도 자기네들 놀러 갈 때 저희 아들 데려가서 놉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도 주말엔 가끔 친구도 만나 한잔하기도 하고 평일에도 가끔 잔업일서 늦거나 하면 흔쾌히 더 봐주시고요. 주말마다 아들이랑 낚시 가거나 놀러 다니고 아니면 뒹굴뒹굴합니다. 솔직히 이혼 후가 더 행복합니다. 내 시간 없이 일만 해도 늘 싸움의 연속에 돈도 못 모으고 집안일은 일대로 해야 했는데 이젠 돈도 제법 모이고 애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요. 애엄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애 보러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인간이라 대체 뭐라고 살길래 애가 보고 싶지도 않나 궁금해서 인스타 들여다보니 연애하더군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저런 여자에게 제 청춘을 바치며 사랑했단 게 자괴감 들고 쪽팔리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봄을 낳아준 거는 고맙네요. 여자분이나 남자분들 서로 안 맞으면 억지로 그 사람 고치려 하지 마세요. 천성이 다른 건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냥 헤어지십시오.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 시작입니다. 부모 가슴에 못질한다 불효한다. 남의 시선 때문에 애 때문에 이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도 애도 나 자신부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애가 행복하게 자랄까요? 이혼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이야기를 써봅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